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 쌤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써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했네요. 보일 법칙과 샤르 법칙을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기억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드는데요. 이때 막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즉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합니다라는 게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때 온도가 일정합니다라는 것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든지 또는 운동의 속력은 동일하다는, 일정하다라는 가정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올라와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될 그런 내용 되겠네요. 그래서 X축, 압력축과 Y축, 부피축에 대해서 이런 반비례 곡선을 보아요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T1의 온도를 제시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T2 온도를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똑같은 압력인데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은 T2가 좀 더 고온의 라인이다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샤르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샤르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증가되는데요. 이때 V, T도씨에서 기체의 부피는 V0, 0도씨 부피 대비 273분의 273 플러스 T만큼 증가하는데요 라는 게 이게 샤르의 법칙 되겠습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에 직접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럼 섭씨 온도에 직접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은 다른 온도에 비례합니까? 예, 다른 온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273도C, 마이너스 273도C가 되면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아예 0이 되는 그런 온도인데요. 여기를 우리는 0 켈빈으로 삼아가지고 1도씨 간격을 1 켈빈 간격으로 삼아서 100도씨, 0도씨가 되면 0도씨가 되면 273 켈빈으로, 만약에 여기에 100도C를 제시했으면 373 켈빈을 삼는, 즉 섭씨 온도 대비 273을 더한 절대 온도 T를 제시하네요. 273 플러스 섭씨 온도 T.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라는 게 그게 샤르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T분의 부피 V 값이 일정해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온도 T와 부피 V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걸 P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이걸 P2 하겠습니다. 그럼 P1과 P2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감소해요. P2가 좀 더 고압이고 P1이 상대적으로 저압이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보일 샤르의 법칙 되고, 그래서 T분의 PV 값이 일정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하고 숙제를 여러분한테 소개됐던 게 111조까지 숙제를 하시라 했는데 어떻게 다 해봤습니까? 어제 덜 했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잠시 숙제는 여러분이 덜 했다 하면은 오늘 이 수업 마치고 다시 한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페이지 112쪽에 실력 높이기의 얘기들이 1번부터 32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2쪽부터 1번부터 32번까지가 소개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삼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의 추가적인 숙제로 나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아직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여기다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일 법칙, 샤르 법칙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추가적인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 보일 법칙, 샤르 이 얘기는 일정량의 기체
기체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기체 양이 많아지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소를 1g 모아서 이 실험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산소를 2g 모으면요 하는 거죠.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산탄소를 1g 갖고 있다, 2g 갖고 있다, 3g 갖고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게이리삭이 발표한 건데요.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는 특정한 부피비가 나오는데요 라는 그게 기체 반응 법칙이었습니다. 이 기체 반응 법칙은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수소 3대 질소 1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2의 3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와요 하는 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수소 2대 산소 1의 부피비로 반응해서 수증기 2의 부피비로 나와요 하는 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서 질량 보존 법칙 및 일정 성분 법칙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자라는 모델을 제시하게 됐는데요. 수소 2부피와 산소 1부피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해서 수증기 2부피 수증기 예를 들어서 2리터와 1리터 반응해서 수증기가 2리터 나와요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어떤 제시를 했냐면 수소가 원자 2개가 달라붙고 마찬가지 수소 원자 2개 달라붙어서 분자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산소 원자 2개가 역시 달라붙어서 산소 분자라는 게 있는데 질량 보존 법칙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수소 원자 4개와 산소 원자 2개는 반응 후에도 똑같이 나왔어야 하겠고 그리고 수소 원자 4개를 붙이려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봤죠. 그리고 일정 성분 법칙 수증기라는 것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일정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개수비가 일정하게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같은 부피 속에 분자가 하나씩 들어있어야 되겠네라는 부피와 분자의 개수가 서로 비례하겠네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것을 쓰게 되겠어요. 수소 질소 반응에서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3부피가 반응하고 질소 1부피가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어요. 암모니아 만들어질 때는 질소 원자 하나씩에 수소 원자가 3개가 달라붙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게 분자가 들어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넣어보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 압력이 일정한 전제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해야 하는 거거든요. 부피하고 분자의 개수가 서로 비례해야 하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샤르 법칙에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접목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부피하고 분자의 개수가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례상수를 기체상수 R로 넣겠다는 거예요. R을 기체상수라는 의미를 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당장에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T를 T를 이항시키게 되면 PV equal N RT라 불러주는 이걸 우리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보일 법칙과 샤르 법칙을 만족하는 완벽하게 만족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부르겠다고요. 나중에 PV equal NRT 이상기체 상태 방식은 보일 법칙과 샤르 법칙을 전부 다 만족하는 그리고 마찬가지 아보가드로 법칙도 모두 만족하는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정규로 이제 혼자서 수업을 했으면은 계속 좀 문제 정리를 풀어야 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쪽 진도 펴볼게요.
페이지 126쪽에 보시면 이제 물질의 특성이 있네요.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겉보기로 보이는 색깔이라든지 맛을 봤을 때 맛, 그리고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용해도 이런 것들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물질 양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 것은 물질 특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량, 부피, 온도 이런 것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1kg 모았어. 이게 물을 1kg 모았는지 철을 1kg 모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4리터를 모았대. 물 4리터 모았는지 에탄올 4리터 모았는지 모르잖아요. 얘 온도는 20도씨예요. 물의 온도가 20도씨인지 에탄올 온도가 20도씨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물질이 끓는지 100도씨래요. 잘 알다시피 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물질은 물인가 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떤 금속의 밀도가 7.9g/세제곱센티미터래. 그럼 이건 철이군요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에 물질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겉보기 성질이라든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물질량과 상관없다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건 뭡니까 하면 127쪽에 116쪽에 있는 겉보기 성질인데요. 냄새, 결정형, 색깔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27쪽에 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같은 부피, 단위 부피당 그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는 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제시해봤습니다. 아까 물질이 고유한 양이 될 수 없다는 게 부피도 있었고 부피도 있었고 질량도 있었어요. 1kg 모았어요. 이게 물을 1kg 모았는지 설탕을 1kg 모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피 1리터를 모았대요. 이게 역시 물을 1리터 모았는지 식용유를 1리터 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물의 질량을 그 부피로 나누는 값은 일정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 1리터를 모았으면 질량은 1kg에 해당해요. 물 1000세제곱센티미터를 모았습니다. 1kg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1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ml당 1g에 해당합니다. 금속 철은 어떻습니까 하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철의 밀도는 7.9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리요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2세제곱센티미터 모으면 2g 나와요. 철을 10세제곱센티미터 모으면 79g 나와요. 만약 790g의 철을 모았다고요? 그렇다면 100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차지하네요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서 물질의 특성, 부피는 변해도 질량 변해도 그 비율값은 안 변하는, 밀도는 안 변하는 이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량과 비슷하게 쓰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면 무게라는 데요. 질량은 물질이 고유한 양으로서 분동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된다면 무게는 지구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저울이라든지 안전뱅이 저울 이런 걸로 제시하겠고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면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 또는 뉴턴 1kg에 대해서 9.8뉴턴 이렇게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무게나 질량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죠. 정확하게 의미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페이지 126쪽과 7쪽에 물질의 양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풀게요. 정리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127쪽입니다. 보충자료 읽어보십시오.
뒤쪽에 1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이라는 놈의 밀도는 13.6g/cm 나오고 있습니다. 물의 밀도가 정도가 되겠고요. 얼음의 밀도는 어떻습니까? 한데요. 얼음의 밀도는 0.9g/cm 정도 됩니다. 뭐 숫자야 약간의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상태가 바뀌면 하네요. 일반적으로 고체가 액체가 되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살짝 늡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대신 질량은 똑같으니까 밀도는 감소하죠. 그리고 온도를 좀 더 높여서 기체가 되면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매우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에 대해서 부피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할 때 물의 온도에 따른 밀도가 조금 다르다 했죠. 얼음의 밀도 대비 물의 밀도는 좀 더 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고체의 부피가 좀 더 작고 기체 부피가 매우 큰 관계로서 일반적으로 밀도는 고체가 밀도가 더 크고 기체는 밀도가 매우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밀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하네요. 열기구 같은 것은 가열해서 부피를 팽창시키면서 밀도를 작게 해서 하늘로 떠오르게 만드는 이게 밀도를 작게 해서 이용하게 쓰는 방법이고요. 반면 잠수를 하는데 쉽게 잠수가 안 된다 했을 때 납벨트를 차고 잠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밀도가 더 커서 크게 만들어서 좀 더 잠수를 용이하게 만든 것들입니다. 가스 경보기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쓰는 가스는 CH4 메테인 가스입니다. 메테인 가스는 밀도가 공기보다 좀 작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직 좀 어렵습니다만은 공기의 밀도에 비하면 CH4 메테인 가스 하는데요. 이 메테인 가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입니다. 반면 흔히 말하는 프로판가스라든지 부탄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누출됐을 때 위로 올라가요. 가스 경보기를 위에 설치해야 되겠죠. 반면 프로판가스나 부탄가스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가스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가스 경보기는 집에 만약 사용하는 게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를 사용한다면 가스 경보기를 아래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찬 공기, 밀도가 작은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깔리는 이런 관계를 이용하죠. 반면 온풍기, 난로는 바닥에 설치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28쪽과 9쪽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다시 돌아가서 126쪽에 1, 2, 3, 4, 126쪽부터 129쪽을 지나서 131쪽 개념 다지기까지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한 5분 드릴 때예요.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하고 131쪽까지 풀게요. 시작하세요.
뭐 문제 푸는 와중에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CH4 메테인 가스는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쉽게 발생하는 그런 가스입니다. 이걸 액화시켜서 리퀴파이드 액화시킨 내추럴 천연 가스 LNG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프로파가스, 부탄가스는 LPG된데 석유, 뭐 프로 어쩌고 그쪽에서 나오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정리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페이지 140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140페이지.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했어요. 녹는 점 되죠? 끓는 점 역시 물질 고유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색깔 괜찮네요. 온도 20도씨라 해서 그게 물인지 식용유인지 알아요? 모르죠. 길이 1m래요. 이게 1m 길이만 줘가지고는 그게 누군지 1m짜리 나무인지 뭐 1m짜리 뭐 철봉인지 모르잖아요. 길이 갖고는 모르겠네요. 반면 밀도 물질 고유한 특성입니다. 부피도 물질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용해도가 조금 어려운데요. 용해도는 물질 고유 특성입니다. 특정 온도에서 물 100g 또는 용매 100g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질량수를 용해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용해도는 물질 고유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질을 분리한다 했을 때, 서로 다른 물질을 분리한다 했을 때 이 용해도에 의한 분리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끓는 점에 의한 또는 밀도에 의한 분리 방법이 따로 더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물질을 구분할 수 있죠. 끓는 점, 밀도, 질량 등은 물질의 특성에 속한다. 끓는 점과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돼요. 그러나 질량은 아니죠. 세 번째, 부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겠습니다. 부피란 어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제시할 수 있겠고요. 부피 단위는 밀리그램, 그램, 이건 밀리그램, 그램은 질량 단위가 되겠죠. 부피 단위니까 뭐 세제곱센티미터라든지 리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액체가 담긴 눈금 실린더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눈금 실린더는 눈의 위치. 자, 뭐 간단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물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 눈으로 쳐다보고 눈금 읽어주십시오. 이때 눈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 단위의 10등분까지 해서 답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2ml, 13ml 됐으면 대충 10등분해서 12.3ml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달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량에 대한 설명인데요. OX가 됐습니다.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그렇죠? 이 물질의 질량이 200g이라고 하면 이 놈을 달에 들고 가도 200g이 되겠고 화성에 들고 가도 200g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00g 중이라고 했다면 달에 가면 이것은 약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력의 크기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중력이 그만큼 작아서 무게를 감소하는 거가 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질량은 물질 특성에 속하지는 못하죠. 6번, 일정한 물체의 양을 측정할 때 기억은 장수 없이 일정 값으로 측정되지만 결국엔 질량인 것 같네요. 반면 니은은 장수에 따라서 변합니다. 요거는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량이 10g인 금속을 50ml 부피가 물이 담긴 눈금실에 넣었더니 부피가 60이 되었답니다. 금속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요. 지금 물의 부피가 10 올라갔잖아요. 기존에 눈금실에 넣어 있었는데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이만큼 더 올라갔대요. 얼마 올라갔다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피가 10 더 올라갔대요. 처음에 50이었다가 나중에 60 됐으니까 이놈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하면 10ml가 되겠습니다. 근데 질량이 10g짜리래요. 이 금속의 질량은 10g짜리래요. 결국엔 1g/ml라는 또는 1g/세제곱센티미터라는 이 금속의 밀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속의 질량이 10g짜리가 아니라 50g짜리였다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밀도는 5가 되겠죠. 10분의 50에서 5가 되겠네요. 뭐 그렇게 계산한 바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있던 물의 부피에서 늘어난 물 그 사이가 바로 금속의 부피가 되겠고 금속의 질량 계산해서 말입니다. 9번 다음 그래프는 어떤 액체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했는데요 했습니다. 2ml의 부피가 질량이 8g이라고 합니다. 쭉 이렇게 됐는데 2ml인데 질량이 8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죠? 이 물질의 밀도도 냈습니다. 예, 밀도 D는 한글로 밀도 했는데요. 영어로 대시도 됩니다.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2ml의 질량이 8g, 계산 결과 4g/ml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의 부피가 10이래요. 질량은요 했습니다. 질량은 밀도와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 4g/ml고요. 이 물질의 부피가 10ml라고 했으니까 40g을 모아갖고 이용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ABC가 용기에 담아있는 모습인데요. 밀도가 가장 큰 액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제일 밑에 있는 게 밀도가 제일 크겠습니다. C가 제일 크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11번 물질 특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물질 특성은 물질이 고유한 성질이죠. 물질이 양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끓는 점 먹는 점 물질 특성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색깔, 맛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 물질 특성에 속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 성질만으로 정확 판단이 어려우므로 물질 특성이 될 수 없다. 겉보기 성질에 있는 뭐 색깔이라든지 결정력 이런 것들은 물질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물질의 부피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부피는 물질 특성이 될 수 없죠. 부피를 양팔적으로 제시하겠습니까? 양팔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질량입니다. 부피는 물질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3번 괜찮죠?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물이 들어있는 실인데 소금 물이 녹아버려요. 그지?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라든지 이런 일정한 부피를 일정한 모양을 형태를 가지지 못한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근동들은 그것을 녹이지 않는 액체에 담아서 부피의 증가분을 측정하겠습니다.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물에 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에 녹거든요. 물에 뜨는 코르크나움 가늘한 철사 눌러서 측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은 괜찮겠네요. 그래서 3번과 5번 이 두 개 답해 보도록 할게요. 13번째, 다음 보기는 질량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질량은 물질 고유한 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측정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 그건 아니죠.
g이라든지 킬로그램의 단위로 나타낼 수는 g이 질량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디귿하는 생각하면 되죠. 11번째 보죠. 다음 보기는 위접시 저울을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위접시 저울, 여러분들 저울을 이용할 일이 글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얘기 한 번 더 따라 볼게요. 기억. 물체를 올려놓기 전에 수평을 맞춰야 되죠. 기억 잘 되어 있습니다. 접시에 분동을 올릴 때는 작은 것부터 올린다. 작은 거는 세밀하게 바꿔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좀 큰 것부터 올려야 되죠. 50g, 10g, 5g, 1g짜리 분동이 있다면 일단 50g짜리부터 올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질량을 측정하는 물체와 분동의 균형을 이루면 분동의 총 질량합이 그 물체의 질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를 경우를 해야겠습니다. 수평에 있다면 오른손은 이쪽에 올리는 게 편하죠. 그래서 물체는 왼쪽에 놔두고 분동을 오른쪽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체를 이쪽에 놔두고 분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요. 15번 생활 속에서 밀도를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네요. 헬륨 풍수에 하나로 떠오른다. 헬륨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아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구명조끼, 이건 역시 몸과 구명조끼의 합을 구명조끼를 임으로 해서 물보다 밀도가 작아지게 되어서 물 위에 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난로를 아래쪽으로 놔두면 따뜻한 공기가 데워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밀도가 커져서 내려오는 이것을 이용했는데요. LPG 누출 경보기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LPG는 가스가 밑으로 내려와요. 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니까요. 물에 녹차잎을 담가놓으면 녹차 성분이 우려낸다. 이건 추출의 관계고요. 밀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16번 다음은 쇠구슬과 스타일폼을 밑접시 저울에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서로 같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수평이 맞춰져 있네요. 그래서 쇠구슬과 스타일폼의 질량은 같습니다. 근데 부피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스타일폼이 훨씬 크죠. 스타일폼이 훨씬 크게 되어 있네요. 스타일폼의 부피가 크다. 맞죠? 밀도 같다고요? 밀도는 쇠구슬의 밀도가 훨씬 크죠. 왜?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훨씬 작잖아요. 17번 여러가지 물질을 컵에 담갔는데요 했습니다. 수온이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수온의 밀도가 제일 큽니다가 되겠죠. 식용유를 봤어요. 식용유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식용유 밀도는 물의 밀도 1g/ml보다 더 크다? 아니죠. 작죠. 그래서 1번 수의 밀도가 제일 크다라고 치겠고요. 2번 식용유의 밀도는 1g/ml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고차와 액체의 밀도를 비교할 수 없다? 포도알을 보니까 물속에는 가라앉고 글리세린 위에는 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면 글리세린보다 밀도는 작고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는 게 포도알이 되겠습니다. 동전은 글리세린보다는 밀도가 크네요. 그래서 글리세린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수은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밀도는 수은이라는 액체보다는 작고 글리세린보다는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것도 옳지 않네요. 동전의 밀도보다 콜크망의 밀도가 작습니까? 근데 그렇죠. 콜크망 제일 위에 떠 있잖아요. 밀도가 제일 작네요 하겠습니다. 식용유의 양을 2배 늘렸다고 물이 가라앉아요? 식용유 물 알을 가라앉아요? 그렇진 않아요. 식용유의 부피 늘린다 하더라도 밀도가 달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18번 어떤 금속 물질 10세제곱센티미터의 질량이 27g이래요. 밀도 어떻게 될까요? 대신 밀도는 부피 1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27g이었습니다. 이 물질의 밀도는 2.7
g/cm 되는데요. 알루미늄 밀도가 2.7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은 알루미늄이 재질이지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18번에 이 물체는 알루미늄이라고요. 19번 다음 중 물질의 밀도가 공기보다 큰 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열기구나 에드벌룬은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둥그렇게 만든 거죠. 반면 이산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니까 가라앉아서 불이 바닥에 붙었을 때 이산탄소 수화기를 이용해서 끄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이산탄소가 밑바닥에 깔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 4 그리고 헬륨 풍선까지 다 해서 1, 4, 5는 밀도가 공기보다 큰 것을 이용하는 게 맞죠. 그럼 잠수함 자체의 밀도가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 좀 더 해볼게요. 143쪽부터 145쪽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더 풀어볼게요. 시작하십시오. (20번부터 32번까지) 15분 주겠습니다. 해보세요.